안녕하세요. 전경련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우파 스피커들을 지원을 하고 또 오버이 연합을 지원을 하면서 시위를 격려하고 뭐 참석하면 얼마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의 그 대선 때도 많이 드러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그 우파 스피커들이 굉장히 그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그 보수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입각해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인 그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몰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좌파 소위 진보 진영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조작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건데요.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며 등등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그렇게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5% 정도 응답률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화 세력을 위해서 자본이 들어가고 그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쪽으로 이끌죠.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한테 이런 지지도 조사를 해달라 그랬나 봐요. 근데 완전히 리얼미터 그러면 구라미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 공개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후다닥 정해서 자기네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뭐 앞으로는 공수처를 만들고 뭐 원하는 쪽으로 쭉 하겠죠. 한명숙을 무죄 처리를 하고 윤석열을 또 몰아세우고 이런다 그러는데 지금 참 정치판 이렇게 나가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주시하는 것은 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것을 뉴스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소위 우파도 문제고 좌파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진영 다. 근데 사실은 저는 아주 친한 친구가 굉장히 진보 쪽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양쪽 다 그냥 친구로 생각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중심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나는 그 진지성에 굉장히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워낙 또 센터 쪽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차기 대권 후보는 지금 현재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문제를 바로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공동선을 이룰까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그리고 진짜 한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차기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 걸은 것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정선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링크 걸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죠. 6월 15일에 6.15
공동선언을 무색해할 정도로 왜 이렇게 김여정이 나서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사히 신문에서 얘기한 것을 이렇게 뉴스화했는데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난번 작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불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를 제시를 했냐면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를 하고 제한하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언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측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트럼프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원장 체면이 구겼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는 바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짓도 계속 보면은 그렇게 뭐 남북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도 없고 내노라하게 여러 가지로 화가 난 상태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여정의 입지를 굉장히 대외적으로 단단히 했다는 것. 그 점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을 아무리 개발해서 백신이 나왔다 그래봐요. 그래도 코로나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요. 만약에 백신을 접종받아도 3% 정도는 막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라는 그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 가벼운 증상에 그친다라는 점에서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모더나라는 미국 제약회사도 그걸 초점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FDA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완전 100%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질환 예방에 초점을 두고 백신 개발을 하라 뭐 이런 쪽으로 낮췄다고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춘의 비밀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의 방법은 무슨 젊은 피를 수혈을 했었나 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혈장 내에 노화 단백질만 교체를 하면 회춘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머클리가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죠. 왜냐하면 여러 유형의 그 질환자들이 많잖아요. 근육이 어떻게 됐고 뭐 이형 당뇨병, 면역 이상 질환자,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게 쓰여질 수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세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회춘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회춘이라고 그래서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많이 회복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세계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에는 여전하게 성폭행을 친딸한테 2명 한테 한 50대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을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고 그래요. 7년간 무려 그랬고 그 애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경우 보면은 이거는 한국의 그 유교적인 것에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 남녀 구분을 짓고 그 살아야 될 예라는 것이 거기 명시돼 있잖아요. 남녀가 구분돼 있고 위아래로 구분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지만 남녀를 구분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 한국의 그 유교적인 전통인데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안면수심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그냥 거기 거시기를 잘라버리는 이게 사실은 그 이슬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이해는 이로 그래서 거시기를 자르는 거 그것에 진짜로 적극 저는 찬성해요. 근데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성에 대해서 풀어져 있는 정부거든요. 무슨 성감 지수든가 뭐 그런 걸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회가 지금 성적으로 너무 그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의붓딸을 또 성폭행한 A씨가 나타났는데 이 사건은 또 11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했는데 이 딸이 5년 후에 자기 친구가 이제 경찰에 가서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게이브라는 인간이 범행 후에도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자기는 이렇게 안면수심이라고 그랬던가 아무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혀. 근데 다행히 이 여성 지금 11살 다 16살 됐네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어서 이 자기 피해를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면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간단한 성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 진짜 이런 사람은 거시기를 자르기를 진짜 원합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야만 사회가 그 자리가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계 뉴스로 뭐가 있냐면 암호화폐 사기꾼인 8천억 원대 암호화폐 사기를 친 미국인 남성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성범죄로 덜미가 잡혔는데 미성년자 소녀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 15세, 17세, 18세 된 소녀들과 성매매를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한국은 더 심한 케이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인도네시아 정도로 성범죄를 좀 더 강력하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 투자 자금이 48조 원, 작년 말보다 20조 원이나 더 급증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많잖아요. 주식 초보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카톡방에다가 리딩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1,500개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죠. 뭐 상승률이 400%, 뭐 매수하면 급등, 주식 투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죠. 그러면서 가입비를 몇백만 원을 가입비로 받고 이것을 그대로 자료 제공도 안 하고 그냥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의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정보 제공하는 리딩방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방안을 이제 와서 무슨 검토해요. 진작 그거는 해야죠. 주식시장이 시작된 게 언젠데요.